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볼더 채널입니다. 지난 2회, 2월 된 승무패 42회차에서 의외로 1등 당첨자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좀 힘이 빠지는 회차입니다. 그래도 이번 회차도 심기일전에서 도전해 보겠고, 1번부터 지금 4번 경기까지 토요일 경기고, 나머지 경기가 일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토요일 경기에서 좀 힘을 줄 회차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번 토요일 경기를 조금 과감하게 가져가겠고, 그 토요일 경기가 나가게 되면, 일요일 경기는 편하게 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선수 한 명 한 명보다는 팀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43회차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FC 도쿄 대 니가타. 도쿄는 직전 1라운드 경기에서 제프 유나이티드에게 1대2로 패배하면서 리그 경기 포함 3경기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직전 2라운드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을 거의 모두 배제시키고 교체 출전을 시켰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니가타도 직전 2라운드 경기에서 골키퍼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핵심 선수를 배제하면서 바렌 나가사키에게 무려 1대6 굴욕적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바렌 나가사키가 리그에서의 성적이 월등하게 좋은 편이고 전반 이른 시간에 니가타의 고메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도 큰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전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도쿄가 8위, 니가타가 14위로 순위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또 도쿄가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도쿄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3.6%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도쿄가 최근 리그 경기에서 득점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약팀들에게 승리는 해도 비슷한 경기력이나 강팀들에게는 여전히 패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니가타가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긴 하지만 원정에서 6경기째 패배하지 않으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겪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매경기 실점을 하면서 수비에서의 불안을 보이긴 하는 니가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니가타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바쳐서 가면서 한번 니가타 쪽으로 꺾어보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울산 대 FC 서울.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울산입니다. 모두 아시는 홍명보 감독의 국대 감독 취임으로 인한 이슈가 있고 그 마지막 광주 FC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최근 분위기가 좋은 서울을 상대로 어떠한 경기를 보여줄지가 궁금한 울산입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두 팀이지만 두 팀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서울이 울산을 상대로 언제 승리했는지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울산이 압도적인 경기력 차이를 보여줬고 또 이번 경기 울산이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울산의 승리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울산이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감독 이슈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직전 광주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이번 경기 홈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전 3경기째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 서울이 보여주는 득점력이라면 이번 경기도 울산을 상대로 어렵지 않게 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링가드의 필드 데뷔골이 터지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팀 선수들과 팬들과의 공감대 이 여러가지 상황들이 FC 서울의 팀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득점력이 떨어지지 않는 FC 서울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민규, 에사카, 강윤구 선수를 필두로 부진한 공격 전개를 보이는 울산의 공격력만 좀 막아낸다면 원정이라고 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홈팀의 승리를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팀 분위기가 좋은 서울 쪽으로 좀 이렇게 꺾어보는 것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대전 대 강원FC. 대전은 직전 4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리그 꼴찌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매경기 불안한 수비에 전방으로 이어지는 공격 자체가 부실하다고 보여지고 선수들 간의 호흡이 전혀 맞지 않는 좀 뭔가 베베 꼬인 듯한 이상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는 대전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 2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원은 두 경기 연승하면서 다시 한번 기세가 올라오나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포항에게 여지없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력과 경기력에서는 강원이 우위를 점하면서 이번 원정 경기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최근 승리가 없는 대전으로서는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홈에서는 패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강원이 경기력이 더 좋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실점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대전의 승리는 뭐 쉽지 않겠지만 무승부까지는 조금 노려볼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를 가지고 가시거나 픽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강원의 승리까지 받쳐 가시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제주 대 포항. 포항은 리그 선두에 위치해 있고 직전 경기에서 강원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현재 컵 경기 포함해 7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해도 어렵지 않은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주가 최근 경기들에서 서진수 선수를 필두로 공격 전개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팀 득점력에서도 크게 뒤처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홈에서 인천과 서울을 연달아 잡아내면서 두 경기 연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세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포항이 당연히 뭐 정배를 받겠지만 지금 55.9%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저랑은 좀 포항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좀 느낌도 들기도 하고 포항이 득점력은 좋지만 실점률이 압도적으로 높기도 합니다. 또 오베르단 선수의 한 방이 있긴 하지만 의외로 날카롭진 못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전에서 퇴장을 당한 포항의 박태하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벤치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백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홈에서 월등하게 득점력이 올라가는 제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제주 쪽으로 꺾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는 포항의 승을 조금 고려는 하되 제주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도쿄베르 대 마치다. 최근 도쿄베르가 도깨비팀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늠하기 어려운 경기력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두 팀은 체급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만큼 마치다의 승리를 무난하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도쿄베르가 마치다에게 9경기 연속 실점을 할 만큼 상성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치다는 최근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직전 2경기 승리에 5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파죽지세의 폼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경기 뭐 결정은 쉬워 보입니다. 근데 마치다가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긴 했지만 현 상황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고 결정력에서의 문제를 보이고 있고 또 이번 경기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만큼 무승부의 이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픽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원정팀 마치다의 승리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마치다가 현재 원정에서 7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원정 기복도 없고 원정에서 득점력이 오히려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저는 마치다 쪽으로 좀 인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나고야 대 가시와. 나고야는 최근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4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고 1항배 포함 6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연패한 4경기에서 단 2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최악의 팀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홈이라고 해도 딱히 홈 2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두 팀이지만 현재 가시와 레이솔은 직전 1항배 경기를 승리하면서 3경기 연승에 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고야는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시화가 1항배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불리하게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로테이션을 부여했기 때문에 딱히 체력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최근 원정 경기력도 올라오면서 홈 원정 할 것 없이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시와 레이솔은 원정 6경기 연속으로 선제 실점을 하면서 경기 집중력이 높지 않은 점, 또 나고야는 연패한 직전 4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 무승부는 챙겨가야 하는 경기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 최근 경기들에서 더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가시와 레이솔 쪽으로 무게를 좀 더 두도록 할 텐데 이 무승부까지 받쳐가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교투상가 대 우라와. 두 팀 순위로 봤을 때는 경기력의 차이가 커 보이고 기본적인 전력에서 우라와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오히려 교투상가가 더 좋아 보입니다. 교토상가는 직전 1라운드 경기에서 2부 리그 강팀인 시미즈를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면서 3연승을 기록 중이고 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홈 직전 6경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면서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력에서 앞서는 우라와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우라와가 직전 슈나가의 경기에서 홈임에도 불구하고 압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끌려가는 경기를 했습니다. 또 선제골까지 실점을 기록했고 후반에 집중력을 잃고 극장골을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또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우라와이고 팀 득점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직전 홈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이번 원정에서는 어쩌면 더 최악의 모습으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이번 경기는 홈 이점을 가져가는 교토상가 쪽으로 완벽하게 조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산푸이로 대 후쿠오카. 두 팀 순위에서 보듯이 경기력의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전력에서는 산푸이로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직전 1라운드 경기에서 이와키를 4대 0으로 잡아내면서 승리했지만 리그에서는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 두 팀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만큼 반드시 산푸이로가 잡아내야 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후쿠오카가 직전 2라운드 경기에서 패배했고 직전 리그 경기에서 홈임에도 불구하고 교토상가에게 일격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잠깐 주춤한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3푸1로의 승리는 꼭 챙겨서 가겠지만 후쿠오카가 최근 경기력이 그리 나쁜 편도 아니고 원정에서 직전 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원정 경기 기복이 없습니다. 또 원정 직전 3경기에서 클린시트 경기를 치르면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푸이로에게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푸이로가 최근 홈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하면서 수비 뒷공간을 크게 노출하고 있고 전형적인 약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중복 폴더로 후쿠오카의 승리까지 챙겨가는 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가와사키 대 세레소 오사카. 가와사키는 직전 1라운드 경기까지 패배하면서 모든 경기 포함해서 직전 6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력 보이고 있습니다. 매경기 득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워낙 많은 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격력이 좀 무색하게 매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도 직전 2라운드 경기를 패배하긴 했지만 직전 8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기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가와사키가 최근 부진하긴 하지만 홈에서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7경기째 홈에서 패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홈 강세라고 봐야 할지도 참 애매하고 오사카가 최근 리그 경기에서 패배가 없긴 해도 원정에서 상대적 약팀들을 상대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딱히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두 팀 최근 5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는 세레소 오사카가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역시 최근 가와사키의 부진한 경기력을 여지없이 경기 결과로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세레소 오사카에게 상성이 좋지 않은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쪽으로 인정하고 가는 게 당연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는 가와사키 쪽으로 무게를 더 두고 픽을 해볼 생각인데 이유는 현재 가와사키 쪽으로 몰리는 이 19.5%대의 확률을 뚫으면 독식으로 좀 가까워지기도 하고 최근에 실점이 많지만 홈에서는 득점이 좀 올라가는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테러가 없는 가와사키로서는 홈에서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면서 이번 경기에서 가와사키 쪽으로 조금 꺾어보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쇼난 대 이와타. 쇼나는 직전 도쿄베르디와의 1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리그 경기 포함해서 2경기 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뭔가 쇼난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아무래도 리그 최하위 팀인 만큼 경기력의 기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이와타는 주말 리그만 치른 반면에 위에 말씀드린 대로 쇼나는 주중에 1라운드 경기를 치렀고 그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고 교체로까지 투입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분명 이슈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와타 쪽으로 완벽하게 좀 꺾기에는 이와타가 현재 원정에서 8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최악의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직전 원정 4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원정에서 팀 득점률이 압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떠한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슈난이 이와타를 홈에서 상대한 6경기 중에서 4경기를 무실점 경기로 끝내면서 의외로 좋은 상대 전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직접 맞대결에서는 이와타가 승리하기도 했고 두 팀 10번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경기를 많이 하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 무승부를 좀 바치고 가는 것을 생각해보되 이와타 쪽으로 조금 무게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광주FC 대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은 현재 2경기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지루한 경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직전 5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 어떠한 경기력을 보여줄지 어쩌면 뻔히 예상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핵심 선수인 제르소 선수의 부상 공백을 메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빌드업에서 무오사 선수까지 연결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천입니다. 또 아무래도 광주가 직전 원정 경기에서 울산을 잡아내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이번 경기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광주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이 최근 승리하고 있지는 못해도 실점률이 높지 않고 광주가 직전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이지 못하는 점, 또 어쩌면 인천의 무고사의 한 방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저는 이번 경기 인천 쪽으로 무게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천은 최근 무승부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 광주는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좀 갈리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홈에서 한 번은 무승부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무승부까지 바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수원FC 대 대구FC. 직전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리그 상위권까지 노리는 수원FC입니다. 아무래도 대구가 최근 4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고 고재현, 에드가 선수가 전방에서 활약이 좀 미미한 만큼 세징야 선수의 발끝에만 의존하고 있는 대구로서는 이번 경기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수원FC의 골망을 흔들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경기입니다. 수원FC는 권경원 선수를 필두로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손준호 선수의 영입으로 뒷문을 더 단단히 잠그고 있습니다. 또 이승우 선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정승원, 안데르손 선수도 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오면서 어쩌면 이승우 선수에게만 의존하던 공격이 여러가지의 방식으로 공격 전개를 바꿔가면서 더 질 좋은 공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수원FC의 승리 쪽으로 인정을 하고 가도 될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두 팀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대구가 수원에게 뒤처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픽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고 저는 이번 경기는 수원 쪽으로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김천 상무대 전북현대. 김천은 직전 경기에서 수원에게 패배하면서 2경기째 승리가 없고 전북은 직전 경기에서 제주를 잡아내면서 드디어 컵 경기 포함 9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전북이 이번 경기에서 그 기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주춤하는 경기력을 보여줄지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승리는 했다고 해도 아무래도 원정에서는 5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원정에서 팀 득점력이 월등하게 떨어지는 전북이고 홈에서 득점력이 월등히 올라가는 김천이기 때문에 김천의 승리는 예상을 하면서 김천의 승리 반드시 바쳐가야 하는 경기로 보입니다. 근데 전력상 전혀 밀리지 않는 전북이기 때문에 직전 승리한 기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기대하게 하는 점, 또 티아고 선수의 발끝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이 16.3%의 전북 현대 쪽으로 꺾어보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김천 상무에 입단한 선수들이 점점 발이 맞아가고 있고 조직력이 단단해지는 점을 봤을 때 김천의 승리 반드시 챙겨가시고 전북 현대의 승리까지 조금 꺾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요코마리 대 가시마.
요코마리는 직전 1랑배 경기도 무승부를 거뒀고 승부차기 끝에 어렵게 승리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이어갑니다. 리그에서 무려 4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고 있고 그 연패한 4경기에서 2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무려 9골 실점을 하면서 이름값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득점력도 득점력이지만 엄청난 수비 불안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도 딱히 홈 2점을 챙겨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전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최근 가시마가 압도적인 경기력 차이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수비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 가시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원정적으로 좀 인정하고 가도 될 경기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두 팀 지난 10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 요코마리가 4번의 승리를 가져가고 가시마가 6번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어쩌면 두 팀 팽팽한 경기를 치르고 있고 요코마리가 최근 부진하긴 해도 전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전력이기 때문에 요코마리 쪽으로 좀 꺾는 픽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는 꺾되 좀 무승부까지만 조금 꺾어 보겠고 가시마 쪽으로 무게를 더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43회차 14경기 알아봤습니다.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에서 구매하는 최종 구매 내역은 월 3,990원에 꺾불 회원에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회원 전용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승무패 44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